이야기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조형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민사 뭐야? 조형 요소가 뭐야? 조형 요소. 조형 요소는 점선면에 드는 거야. 점선면. 그래서 모든 그림은 점선면의 조합으로 그냥 끝나는 거야. 무조건.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매주 얘기해 주는 게 여기에서 역할들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지. 역할들. 그래서 점이 하는 역할은 그냥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데, 스팟 위치를 나타내는데, 이 점은 크기와 부피와 질량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주제부가 될 수도 있고 부주제가 될 수도 있고 원격 요소가 될 수도 있어. 이제 자, 선이라는 거는 면을 분할하는 데 쓰여. 그리고 구성을 할 때 화면 분할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시험장에서 선제 없는, 선제가 제시되지 않은 시험을 치르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주어진 소재로 어떻게 선제의 느낌을 만들 것인가가 가장 대두되는 거야. 알겠지? 선제를 주지 않았어. 학교에서 선제를 주지 않았어. 야구공만 줬어. 이런 상태에서 교수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는 점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화면 구성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야구공이 움직이면서 날아가고 잔상을 형성시키게 되면 얘네가 연결돼서 선이 되게 되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다양한 기울기와 방향과 각도로 놓게 돼도 구성이 되는 거야. 그치? 아니면 야구공의 물성을 보고 야구공을 트으면 그 안에 실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지. 가는 실이. 그래서 그런 실을 통해서 선적인 요소를 만드는 것도 극복 방법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터득을 해나가고 여기에서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시험장에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자, 면이라는 거는 면은 그냥 면이야. 스페이스. 서페이스라고도 하는데 표면. 자, 면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 면들은 빛에 의해서 각각 다른 톤을 띠게 되겠지. 그래서 면이라는 게 생기면 공간이 생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만약 학교에서 종이라든지 어떤 뭐 박스라든지 그런 좀 면제에 가까운 것들을 주게 되면 그 입체가 면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구체적인 공간을 형성시키는 게 가장 대두되는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럼 오늘 소재를 분석을 해보면, 자, 소재라는 거는 보통 사물로 나타나게 돼. 근데 작년 입시 치러본 언니들은 알겠지만 자연물도 많이 나와. 최근에는 자연물도. 이제 자, 지금 경희대에서는 인공물만 주어진 상태고, 경희대도 자연물 자주 나온다. 상추도 나왔었고, 콩나물도 나왔었고, 북어도 나왔었고, 과자도 나왔고. 과자는 자연물인 것 같은 인공물. 자, 어쨌든 지금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 헬멧 안에는, 헬멧은 얘는 일단 큰 요소로 보면 점이야. 큰 요소로 보면 점인데 얘를 가만히 뜯어보면 안에 타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는 선들이 모여서 만든 거야.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선들이 모여서 점을 이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채색할 때 그거를 생각해야 돼. 채색할 때. 알겠지? 그래서 선들이 모여서 부피를 만들 수 있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입체가 잘 나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이런 버클이라는 직사각형에 이제 또 점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버클을 이어주는 끈이 이제 어떤 유연성을 갖고 있는 선의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다 분석이 됐고, 이제 주방 집게를 보게 되면 주방 집게는 이 잡는 부분이 조금 부피가 약간 면적이 조금 더 넓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요 대는 얇은 선의 느낌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얘를 측면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디귿자가 되겠지. 디귿자. 그치? 우리는 사물의 다양한 각도를 가지고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제부는 입체적인 요소로 그리되 부제나 원경에 쓰이는 요소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냥 간단한 평면을 이용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측면 형태는 이렇게 디귿자의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디귿자의 형태라는 거는 이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집게라는 기능은 그 공간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잡기 위함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 공간 안에 무언가가 물체가 배치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집게에 대한 기능과 그 공간을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전에 시범한 것도 그렇고 오늘 보여줄 것도 그렇고 큰 집게 공간 사이에 얘를 넣는 거야. 근데 굳이 완벽하게 넣지 않아도 그 기능이 있는 곳에 사물이 배치만 돼도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오늘 그림 보면 선생님이 지금 그려놓은 게 좀 둥글둥글 이런 조형을 많이 갖고 있는 걸 알 거야. 자, 조형이라는 거는 어떤 형태가 반복돼서 생기는 거야. 반복돼서. 알겠지?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너네가 집중각 확산이라는 조형을 하려면 그냥 선이 이렇게 두 개만 있다 그래서 집중각 확산이 생기지 않아. 최소 3개가 반복돼야지 집중각 확산이 생기고 많이 반복될수록 집중각 확산에 대한 이미지가 세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조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인데 내가 어떤 거에 집중해서 많이 반복하느냐야. 어떤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 그림을 그리면서 집중한 건 뭐냐면, 자, 헬멧의 전체적인 외형이 둥글잖아. 그 다음에 집게에 짚는 부분도 둥글단 말이야. 타원이 이미 곡선이 섞여 있어, 조형 형태 안에. 내가 이걸 그릴 때 지금 얘와 얘의 위치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 주방 집게의 위치를 고려하고 버클들을 고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제를 그려나가기 시작을 한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여기에 이런 곡선들이 계속 조금 연달아 이어질 수 있는 느낌을 계속 만들어준 거야. 일부러 곡선들의 교차를 계속 만들어준 거야. 곡선들의 교차를. 그래서 그런 곡선들이 많은 조금 어떤 부드러운 공간의 느낌이 난 건데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 곡선이 보다 좀 쓰기가 힘들어. 이제 직선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직선은 보통은 잡아당겨지는 이미지들이 무게감을 가지고 많이 쓰이겠지. 그래서 위로 잡아당겨지면서 어떤 헬멧의 무게감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집게를 잡아당기거나 뭔가 그런 요소로 쓸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제 그래서 지금 벽에 걸려 있는 것들도 보면 대부분이 좀 직선형의 그림이 많은데 직선형의 그림은 또 그만큼 단조로울 수도 있어. 그래서 곡선이 좀 어느 뭐 직선만 다루더라도 포인트로 곡선이 들어간다든지 자꾸 이제 선제를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이런 선제들을 쓰는 거 선생님도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네들 그림 봐주면서 그 다음에 내가 내 연구작을 하면서 이런 어떤 곡선들에 대한 그런 활용 방안을 계속 연습하고 연습한 걸 가지고 하는 거야, 선생님도. 알겠지? 그래서 너네도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장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연습을 해야 돼. 여기서. 알겠지?